네,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할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어제도 네. 환율 관련해서 BOJ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또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금리 결정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다가왔어요. 네. 이 BOJ 금리 전망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내일이거든요. 네. 내일이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난해 8월에 서프라이즈하게 아니면 쇼크에 가깝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주가에 엄청난 변동성을 자극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던 게 이런 일본 은행의 어떤 결정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를 좀 내려줘야지 했을 때 못 내렸었던 구간이었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나 이런 약간 반대 방향의 액션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고 그 네. 과정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이 한바탕 좀 폭락까지 나왔습니다. 뭐 급락세가 거의 이틀 연속 나왔을 거예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데 현지 언론상으로는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국문론? 약간 니혼게이자이 신문이라고 하면 일본 내에서 상당히 유력한 신문인데 거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약간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 네. 흐름이. 우리 왜 예전에 그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할 때 닉 기자 이랬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즈요, 맞죠? 네. 뭐 닉 TV 라우스 기자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미리 좀 보고 판단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언론 인터뷰들을 본다면 내일 금리 인상이 좀 단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이 연초에 어떤 흐름들을 보니 임금 인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광범위하게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다. 더불어서 지금 24년 작년에 두 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점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완화적인 상황이 항상 일본은 맞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를 없애서 가고 싶은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일본이 지금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마다의 잠재 성장률이 있을 텐데 네. 이 잠재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률이 꽤 좋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 언론의 분위기나 최근에 나왔던 흐름들을 보면 금리 인상을 좀 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저번 12월에는 또 동결을 하면서 네. 그게 오히려 또 충격을 줬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럼 어느 정도 올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는 금리 인상의 어떤 액션을 취하고 거기다가 약간 상단을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올리면서 네. 이거 이렇게까지 빨리 올릴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2년물이 0.5%까지 치솟으면서 상당한 고민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글쎄요.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조금은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초부터 임금 인상의 어떤 전망들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또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본은 춘투를 통해서 임금 인상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춘투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1년의 변동,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는 올리지만 우리가 이제 올린 이 영향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미일 금리 차의 축소 엔케리 청산이잖아요. 엔화가 네. 너무 빠르게 강해질까 봐.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달러나 미국의 성장률을 자극을 하는 거라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의 강세, 엔케리 청산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미국의 성장이 일본보다는 좋기 때문에 오히려 미일 금리 차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여기는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리는 거는 성장을 좀 뭐랄까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올리는 거는 성장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대려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엔화가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고 달러가 소폭 강해지면서 미일 금리 차 내지는 엔케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사라지기보다는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돼서 한 번 정도는 올리겠지만 뭐 시장 상황, 춘투라든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갖고 가는 성장률을 보면서 좀 천천히 그런 관망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복합적으로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앞서서는 임금 인상도 짚어주셨고, 이건 이제 일본 내부의 이야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인상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춘투도 그럼 이 임금 인상에 관련한 이벤트인 거죠? 춘투가 일본 기업들이 노사와 협상을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춘투 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이게 1월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어차피 2월에는 또 BOJ가 없고 3월, 4월 가서 이제 춘투의 결과를 보고 춘투 임금 인상이 좀 많이 됐어. 그럼 임금 인상이 많이 됐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춘투 결과를 보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BOJ 관련해서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가오는 미증시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해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어제도 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는 또 중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좀 카드를 좀 아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앞으로의 미증시 전망에 대해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뭐 결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이제 미국이 올랐던 이유도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행정 명령에 따라서 유불리 내지는 어떤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좀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4월 초까지 미국의 어떤 그 무역과 관련된 조사를 좀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어떤 불공정하거나 무역량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뭐 우리는 거기서 뭐 피해를 보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국가별로. 네. 근데 공교롭게도 4월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취임하고 10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방문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4월이게 되면 2월 지방정부 전인대들이 끝나고 3월에 중앙정부 전인대가 중국이 있을 텐데 그때의 실제 액션, 네. 정말 내수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조금은 뒤로 밀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고 이런 어떤 트럼프 달래기 정책이 나와주면서 실제로 내수가 확대되는, 그러니까 확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 내지는 미국의 제품을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사겠다라든지 뭐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는 4월 1일에 내지는 4월 중순에 예상된 대중국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네. 그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지금 2월을 앞두고 3월을 앞둔 이런 시점에서는 당장은 그런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지는 않을 것 것이다. 같다. 물론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얘기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중국을 조금 견제하는 봐라 너네 좀 나오는 거 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2, 3월은 달러도 이렇게 막 강해지기보다는 완만해지고 우리나라 원화도 상당히 좀 강해졌잖아요 최근에.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물론 성장이나 정말 내수를 살린다고 해서 중국 내수가 되겠어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약간의 허니문 기간이 펼쳐지는 게 1분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주셨습니다. 저희 어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100일 이내에 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100일을 보면 앞으로의 4년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어떤 SNS에서 큰 주제를 던져버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실리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있다면 크게 좀 개의치 않는 부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사실은 다가갈 수가 없는 접점이었는데 대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인권에 관련된 것들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네. 트럼프는 그냥 중국이 우리 걸 사주는 아니면 최근에 일기와 다른 건 일기 때는 뭐 콩 사줘라 뭐 우리 거 사줘라 했는데 농산물 사줘라 했는데 지금 뭐냐면 AI 하지 말아라 우리는 네. AI 하겠다 최근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부터 뭐 소프트뱅크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거리를 두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되려면 AI에 대한 투자를 우리한테서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중국이 보여준다면 크게 견제를, 그리고 임기 초반 1년 뭐 1년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한 상반기까지는 크게 뭐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4월 초에 나오고 그러면 조금씩 군부를 짚히겠죠. 네. 그러면 올해 중후반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뭐랄까 강도가 조금은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올해를 쳐다볼 때 상반기 그리고 중후반을 나눠서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움직이는지를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추가로는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챙겨보려고 해요. 저희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실적을 뭐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미국도 이제 내일 끝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네. 전반적으로 HBM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어떤 모멘텀을 확인할 거잖아요. 최근에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을 확인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EV 성장이나 탑재량 증가의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 제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25년 올해 기업 이익들이 증가하고 제조업 회복이 전망한다면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좀 하이닉스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TXI를 통해서 좀 선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상당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테마가 되고 있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한번 로봇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불법 이민자 차단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내일 장마감 후에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된 로봇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 그래서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의료 로봇에서 뭐 거의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이 내일은 아마도 아니면 먼저 오늘 로봇 의료주들이 의료기기 뭐 기업들이 내일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좀 뭐 발표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하나의 테마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로봇 안에서도 인투이티브 서지컬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언급해 주셨던 미래 컴퍼니도 지금 현재 큰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 말씀해 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 한번 얻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또 쌍끌이 매수 속에 1% 넘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마감을 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저희는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까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 주도주가 되는 상황에서 네. 약간 선순환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 일부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약간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아니면 좀 우려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었는데 네. 무역 갈등이 조금은 뭐 물론 없진 않겠지만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기간은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주나 우리나라의 지수도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무역 갈등이 심해져도 괜찮은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방산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힘을 내주고 있고, 근데 무역 갈등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은 앞서 약간의 밀월 기간 그리고 하반기 가면 조금 고민스럽지만 상반기에는 괜찮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좀 계속 그래도 받치면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르는 약간의 변동성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얘기만 했다면 약간은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에서의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뉴스가 있었고, 우리 시장 또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2,500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한번 뭐 정치적인 방향성, 왜냐하면 지금 추경도 좀 네. 하고 그런 추경 안에서 어떤 여야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르는 시장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사람들은 좀 어떤 힌트를 얻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재생에너지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 정도를 좀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정책 테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가져와 주는지에 따라서 원화가 좀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나 방산, 반도체, 그리고 일부 제약 업종도 조금은 이제 출주라고 하면서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이 안에서 오늘 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로 잘 활약해주고 있던 조선과 방산에 더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까지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